분산자는 선생님이 조금 쉬운 거는 좀 빠르게 하고 필요한 거는 설명하면서 자, 144번 봅시다. 자, 명제 어떤 실수의 제곱은 음수이다의 부정으로 옳은 것을 불러달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항상 뭔가를 부정할 때 이렇게 실수 같은 전체 집합 세 개가 같은 거는 절대 바꾸지 않을 거고 어떤은 항상 뭘로 바꿀 거냐면 모든으로 바꿀 거라 했지. 그래서 모든 실수의 모모는 모모이다니까 제곱은 음수이다니까 모모가 등호는 부정하면 모모가 아니다라고만 바꿔주면 될 거야. 그래서 제곱은 음수가 아니다로 해줘야겠지.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음수가 아니다를 양수이다로 바꾸면 되냐 안 되냐. 음수가 아니다를 양수이다로 바꾸면 안 돼. 음수가 아니다의 반대는 그러니까 음수가 아니다는 0도 있고 양수도 있는 거니까 양수이다로 절대 바꾸면 안 되고 음수가 아니다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 이건 꼭 잘 기억했으면 좋고 그 다음에 145 이제 슬슬 부등식 문제들이 감이 왔으면 좋겠어. 부등식 문제들. 자,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최대값을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어떤 명제가 참이다라고 하면 항상 할 수 있는 게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되는 조건 P의 진리집합이 조건 Q의 진리집합 라지 Q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항상 늘 바꿀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P는 -1하고 A 플러스 1 사이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괜찮고 Q만 한번 풀어봅시다. Q만 한번 풀어보면 지금 절대값 x-10이 1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크거나 같다는 요걸 덩어리로 생각해서 바깥쪽 값이 되겠지? 그럼 x-10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덩어리 x-10이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따라서 x는 9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1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q가 될 거야. 이게 q가 되겠지? 그래서 수직선에 내가 원하는 조건이 되도록 그림을 한 번만 그려보면 자 q는 지금 9보다 작거나 같고 11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게 지금 q란 말이지? 그럼 p는 지금 -1에서 a 플러스 1까지인데 걔가 q 안에 들어있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될 거냐면 얘가 여기까지 벗어나면 안 되잖아. 이렇게만 그려줘야겠지. 이렇게만 그려줘야겠다. 그래서 a 플러스 1이 9를 벗어나면 안 되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돼서 a 플러스 1이 9보다 작아야 된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 이거 등호의 유무만 좀 따져볼 건데 둘이 같다라고 쳤을 때 p가 q를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거든. 둘이 만약에 같아진다라고 쳐도 P는 얘를 안 가지고 있고 Q는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도 덩어리가 Q가 큰 상태를 유지하는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꼭 찾을 수 있어야 돼서 따라서 A는 8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래서 최대값은 8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등호의 유무 연습하는 거 계속 좀 잘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146 저게 P가 -1이 11보다 더 뒤에 있으면은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그럼 얘가 12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줘야겠지. 만약에 그렇게 문제를 바꾸려면 뭐 a보다 크고 x가 뭐 14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고정된 숫자가 14가 여기에 있을 거고 그러면 a가 이렇게 있어야겠지. 이렇게 있어야만 이제 해당이 되겠지.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 곧 이렇게 문자가 아닌 숫자들을 가지고 찾아내는 연습을 해보면 돼. 선생님도 수직선의 그림을 그릴 때 너네가 아마 눈치를 챘을지 안 챘을지 모를 텐데 일부러 내가 이 숫자로 완벽하게 정해진 애들을 늘 먼저 그리고 문자를 나중에 그려놔. 그래야지 우리가 판단이 좀 쉽게 되는 거지. 다음에 146. 자, 세조건 PQR의 진리집합 라지 P, 라지 Q, 라지 R의 포함관계를 벤 디아그램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을 때 다음 명제 중 항상 참인 것을 골라달라 그랬어. 보통 이제 이런 문제 찾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 확인하는 방법이 사실 제일 교과서적인 방법이거든. P면 Q에다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보기 위해서 P가 Q의 부분집합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우리는 이렇게 풀어봅시다.
그럼 지금 PQR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으니까 지금 포함관계 성립하지 않지? 그러니까 1번은 답이 안 될 거고 자 Q이면 R이다가 참이 되겠죠. 항상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집합이 포함관계로 볼 거니까 Q가 R의 부분집합인지 확인하면 되는데 R이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으니까 이것도 택도 없지? 그래서 얘도 안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해나갈 거야. 자 R이면 not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보려면 R이 집합 R이 not Q의 지리집합 Q의 여집합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면 이럴 때 이제 Q가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Q가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 Q의 여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에다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야. 빗금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 Q의 바깥쪽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 선생님이 지금 빗금 친 부분이 Q의 여집합이 되겠지? Q의 여집합에 R, 얘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봐달라는 건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삐져나와 있잖아. 여기가 삐져나와 있어서 포함되지 않으니까 얘도 틀렸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not R이면 not Q이다. 선생님 여기서 팁을 좀 하나만 줄게. not R이면 not Q이다가 참인지를 물어봤잖아. 그러면 R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될 텐데 우리가 하나만 여집합에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빗금 쳐서 하면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둘 다 여집합일 때는 좀 귀찮거든? 좀 귀찮아서 이걸 하지 말고 우리 항상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거의 대우명제도 참이고 어떤 명제가 거짓이면 그것의 대우명제도 거짓이지. 그러니까 요거의 대우명제인 Q이면 R이 참인지를 확인해보는 게 좀 더 편할 거야. 우리 아까 2번에서 Q이면 R이라는 거짓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얘가 거짓이네. 그러면 얘도 거짓이겠지. 그래서 4번은 틀린 거지. 이런 것들 5번에 답이 있겠지. 자, not P이면 not R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P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이 포함되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대우명제를 만들어 보는 거지. 요거의 대우명제를 만들어 보면 R이면 P에다가 참인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그럼 집합 R이 집합 P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지금 그림을 보면 이게 R이고 이게 P니까 얘가 지금 성립하고 있네. 그래서 얘가 참이니까 not P면 not R이라도 참이 되겠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 조금 편하게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대우명제는 진짜 활용을 하면 활용을 할수록 도움되는 경우가 많아.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안 한다고 못 푸는 건 아니지만 남들보다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잘 생각했으면 좋겠고 자 147번 봅시다. PQR의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 라지 R이라고 할 때 P 합집합 Q랑 R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다음 중 항상 참인 것을 골라달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 상황이 만들어지도록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돼. 이제 146번 문제처럼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풀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듯이 이 상황을 만족하도록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거거든. 이제 우리가 저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P 합집합 Q는 지금 P랑 Q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 그럼 P랑 Q는 일반적인 상황의 관계를 이렇게 그려주면 될 거고 요 지금 P 합집합 Q랑 R이랑 교집합이 없어야 되니까 R은 어떻게 그리면 될 거냐면 이렇게 동떨어뜨려서 이렇게 그리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을 딱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놓은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다음 중 항상 참인명제를 구해봅시다. 자, P면 R이다. 그러면 P가 R의 부분집합인지를 물어봤는데 뭐 택도 없지? 1번 틀렸고 Q이면 R이라도 Q가 R의 부분집합인지를 물어보는 건데 이것도 택도 없으니까 틀렸다. 그럼 P면 not R이다는 한번 해봅시다. P면 not R이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P가 R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인지를 물어본 건데 지금 내가 R을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R의 여집합은 빗금으로 표현하면 여기가 R의 여집합이 되겠지. 여기가 R의 여집합이 될 거야. 그러면 빗금 안에 P가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참이 되겠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지. 나머지는 그림을 그려보면 어렵지 않게 거짓이다라는 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잘 그릴 수 있어야 돼요. 148. 자, 조건 PQR에 대해서
P면 Q이다랑 Q이면 나다리다가 모두 참일 때 다음 중 항상 참이 문제. 선생님 이거 시험에 이제 꼭 나올 거라고 했었지. 자, 항상 이렇게 어떤 명제가 두 명제, 참인 두 명제를 주면, 자, 선생님 여기서 한번 다시 볼게요. P이면 나 Q이다가 참이고, 그 다음에 Q이면 나 날이다가 참이다라고 하면 늘 기계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풀 거라고 그랬냐면 각각의 대우명제가 참이다를 이용해가지고 대우명제를 쓸 거야. 그럼 요거의 대우명제인 나 Q이면 not P에다가 참이다를 쓸 거고 요거의 대우명제인 R이면 not Q에다가 참이다 이렇게 두 개를 찾고 그 다음에는 3단 문법을 하나 쓸 거라고 그랬지? 길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P에서 Q, Q에서 나달이 있으니까 3단 문법에 의해서 P이면 not R이다도 참이 되겠다. P이면 not R이다도 참이 될 거고 어떤 새로운 참이 명제를 찾으면 또 요거의 대우명제도 참이니까 R이면 not Q이다도 참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명제가 참이다라고 주어져 있으면 늘 새로운 네 개의 참이 명제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여기 있는 거 찾아볼까? Q이면 P이다 없고 Q이면 R이다 없고 R이면 not P이다도 이거 잘못. 이거 R이 P이면 나다리다에 대우니까 P R이면 not P이다가 되겠구나. 그럼 R이면 not P이다가 있네. 3번이 답이 되겠다. 늘 이렇게 풀겠다. 늘 똑같이 풀 거야. 그다음 140. 약간 수학적인 상식을 쌓는 거지. 우리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구해달라 그랬는데 선생님이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하면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화살표를 긁 거고 늘 선생님이 어떻게 이해하면 좋다고 그랬냐면 둘이 완전히 같은 거다로 기억하자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필요 충분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집합이 모양이 완전히 똑같아야 돼. 덩어리가 완전히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기억에 P는 X는 2. 그럼 여기는 딱 주어져 있는 거지. 이 진리집합 굳이 한 번만 쓰자면 이 하나만 이렇게 원소로 가질 거고 Q는 2차 방정식이니까 얘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라서 얘는 진리집합 해가 2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있겠네. 그럼 덩어리가 같은지 나는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지. 같지 않고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는 되지 못하겠다. 얘는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될 거냐면 충분 조건이 되겠지. 이렇게까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 다음에 P는 X는 16의 양의학수래. 항상 덩어리 비교할 거니까 16의 양의학수를 집합을 만들어 보면 1, 2, 4, 8, 16 이렇게 되는 거야. Q는 8의 양의학수니까 얘는 1, 2, 4, 8이 되겠지. 그럼 얘도 지금 같은지를 보고 싶은데 같지 않고 오히려 Q가 P에 속하겠지. 그럼 Q가 P에 속하니까 Q이면 P에다가 참인 명제가 될 거고 그럼 얘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겠다. 그래서 얘도 안 되겠네. 그다음 얘는 X제곱은 마이너스 1. 요거의 해는 X는 마이너스 1하고 1 두 가지가 있을 거고 우리 절대값 X는 1도 뿔마 1이니까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1하고 1 두 개겠지. 얘가 둘이 완전 집합의 모양이 같으니까 요게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다. 시험 단골 문제겠지. 149번 같은 거. 다음에 150. 자, 전체 집합에 대해서 두 조건 PQ가 P는 이렇게 되어 있고 Q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나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고 싶대. 항상 우리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나오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를 먼저 쓸 거잖아. 얘가 지금 충분 조건이니까 나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로 빨리 바꿔야겠지. 이게 참이다라는 얘기고 그럼 우리는 늘 문제를 집합의 포함 관계로 볼 거니까 P의 여집합이 Q 안에 쏙 들어가야 된다. 부분 집합이다.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 그럼 지금 P가 X제곱 마이너스 3AX 더하기 2의 제곱이 0보다 크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not P를 한 번만 만들어 볼까? 그럼 not P는 어떻게 될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3AX 더하기 2A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Q는 그냥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8보다 크고 18보다 작고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네.
그럼 얘는 지금 2차 부등식이니까 2차 부등식을 풀어야겠네. 얘 인수분해하면 x-a, x-2a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서 기준이 되는 값이 얘가 0이 되는 a랑 얘가 0이 되는 2a가 있고 사이 값이잖아. 그럼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그럼 a가 더 작으니까 a보다 크거나 같고 2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생각을 그냥 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 항상 두 가지로 나눠 생각을 해야 돼. 문자가 들어있을 때는 항상 우리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a가 0보다 작을 때로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a가 a보다 클 거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반대가 될 거거든. 그래서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not p가 그때는 2a가 더 크기 때문에 a보다 크거나 같고 x는 2a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not p는 2a보다 크거나 같고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그래서 항상 조건 잘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문제를 두 개로 나눠서 풀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요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not p는 a에서 2a 사이고 not p가 q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요 조건을 만족하도록 수있선에 그래도 q를 먼저 그릴게. q가 지금 -8보다 크고 18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게 지금 q란 말이지. 그럼 p가 q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a에서 2a 사이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지. 이게 p의 여집합이라고 표현할게.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비교해야겠네. 이 두 가지를 비교해야 돼. 선생님 옆에다가 그냥 쓸게. 얘를 먼저 생각하면 a는 -8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8보다 커야 되고 항상 등호의 유무를 잘 따져야 되는데 p가 벗어나면 안 되잖아. 만약에 둘이 같아지면 p가 점 하나를 벗어나는 거니까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된다. 다음 동시에 2a는 18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여기는 둘 다 7에 있으니까 우리가 등호 넣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a는 9보다 작거나 같다랑 -8보다 크다를 연립하면 되는데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나 지금 이러한 조건을 달고 문제를 풀고 있잖아.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내에서만 문제를 풀고 싶은 거니까 요 세 개를 싹 다 연립을 해야겠지. 그래서 첫 번째 조각에서 얻을 수 있는 생략을 바로 쓸게. 0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첫 번째 답의 퍼즐 조각이 되겠다. 그다음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도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q는 똑같이 -8보다 크고 18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p가 a가 음수일 때는 2a에서 a까지니까 거꾸로 바뀌겠지. 여기가 2a 여기가 a 이렇게 바뀔 거야. 얘가 p의 여집합이 되겠다. 그럼 얘도 이제 이 두 개를 비교하면 될 건데 자 2a는 -8보다 커야 되고 동시에 a는 1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등호의 유무는 아까랑 똑같을 테니까 이렇게 써봅시다. 그래서 얘는 a가 -4보다 크다가 나올 거라서 요 두 개를 연립해야 되는데 이것도 잊지 말고 조건을 a는 0보다 작다는 조건을 달고 풀었으니까 요 세 개를 연립해야겠지. 그래서 두 번째 퍼즐 조각은 -4보다 크고 a는 0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퍼즐 조각이 되겠네. 그럼 이 두 개를 합칠 거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궁극적인 답은 -4보다 크고 9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되겠지.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이렇게 부등식에 하나만 등호가 들어가 있을 때 정수의 개수는 어떻게 세게 되냐면 큰 거에서 그냥 작은 거 빼면 됐었지. 9에서 작은 거 뺀 거만큼 이렇게 존재할 테니까 13개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문자로 되어 있을 때는 항상 경우 나눠서 문제 풀어야 된다는 것만 잘 안 놓치고 했으면 좋겠어. 내가 기억하기로 이거 RPM에도 거의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걸로 기억하긴 하는데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다. 자, 151. 자, 양수 x에 대해서
8x 더하기 x분의 2의 최소값을 m 그때 x의 값을 n이라고 하자. 얘도 이제 산술기가 잘 해줘야겠지. 양수 x다. 게다가 둘이 또 역수 비슷한 관계니까 우리는 무조건 산술기합 평균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자, 8x 더하기 x분의 2 이 두 개를 가지고 산술기합 평균을 쓰면 항상 크거나 같다. 두 배의 루트에 그게 그냥 쓸게. 8x 곱하기 x분의 2 이렇게 되겠지. 이게 항상 성립하겠지. 그러면 x 약분돼서 얘 16이니까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을 거냐면 8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그래서 최소값은 8이 될 거고 얘네들은 항상 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은 8이고 그때 x값을 구해달라 그랬는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둘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그랬지. 둘이 같을 때 8이 될 거야. 그러면 각각 얼마씩 더해서 8이 되는 거냐면 얘가 4고 얘가 4일 때 8이 나온다는 거지. 둘 중에 뭘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와. 그럼 8x는 4일 때니까 x는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최소값을 갖겠다.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8 곱하기 2분의 1이 돼서 답은 4가 답이 되겠네. 산술기합 평균이 언제 최소값, 최대값을 갖는지를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될 테니까 이 정도 딱 연습할 줄 알면, 이 정도 할 줄 알면 별로 두려울 문제 없어. 그 다음에 152번 선생님이 그 코실브라치 부등식 3개짜리는 진짜 전생에 큰 죄를 짓지 않는 이상 학교 시험에서 볼 일 없다고 했잖아. 학교 시험에서는 별로 볼 일 없을 거고 가끔 이제 이렇게 문제지에는 나와. 지금 세 실수 x, y, g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은 14일 때 요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랬거든. 우리 3개짜리 산술기합 평균을 써달라는 거야. 그래서 한 번만 식을 좀 써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거 진짜 볼 일 없기는 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 얘는 항상 크거나 같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g 전체 제곱 항상 3개짜리도 제곱이야. 그리고 선생님이 늘 얘를 이용해서 abc의 값을 찾을 거라고 했잖아. 지금 문제에서 x-2y 더하기 3g의 값을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얘가 x-2y 더하기 3g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럼 이 모양을 가지고 산수의 평균 식을 만들어 보는 거지. 그럼 지금 x의 앞에 아무것도 안 써있다는 건 개수가 1이라는 거니까 얘가 a가 되면 될 거고 얘가 b가 되면 될 거고 얘가 c가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산수기합 평균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이고 c가 3이니까 선생님이 그냥 차근차근 써보면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요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될 거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은 크거나 같다. 요놈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가 14가 나올 거고 문제에서 얘도 14라고 했지? 얘도 14래. 그러면 선생님이 순서 좀 바꿔 써볼게. 내가 구하고 싶은 게 x-2y 더하기 3g의 최대값 최소값인데 요거의 제곱이 14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혹시나 높아지면 한 번만 더 얘기하면 x제곱이 a보다 작거나 같다이면 어떻게 풀기를 했냐면 마이너스 루트 a보다 크거나 같고 x는 루트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x-2y 더하기 3g는 14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4보다는 크거나 같겠지. 그래서 얘가 최소값, 얘가 최대값이 되겠다. 그래서 최대값 14 빼기 최소값 마이너스 14는 28이 답이 되겠지. 코실브라치 귀찮게 나와봤자 이 정도야. 귀찮게 나와봤자 이 정도고 보통은 학교 시험에 진짜 전생에 큰 죄를 짓지 않는 이상 3개짜리 볼 일 없다. 그다음에 스텝 2 문제들 좀 까다롭긴 한데 뭐 그래도 괜찮은 문제들 많으니까 한번 잘 해보자. 어차피 같이 할 거니까
선생님이 하는 거 한번 보고 집에서 한 번만 다시 해봤으면 좋겠어. 다시 뭐 선생님 영상 어차피 승훈이 때문에 올려줄 거니까 안 되면 또 보고 만약에 봐도 모르겠으면 또 질문하고 이렇게 안 되는 거 계속 잡아 나가면 돼. 자 지금 PPR에 대해서 세 명제가 참일 때 항상 참인 것만을 모두 골라달라 그랬거든. 지금 P면 Q이다가 참이니까 여기다 선생님 써볼게. P면 Q이다가 참이고 not P면 Q이다가 참이래. not P면 Q이다가 참이고 not 아니면 P이다가 참이야. 자 우리는 집합에 관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뭔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거나 집합의 포함 관계를 봐야 되거든. 그래서 항상 우리 어떤 명제가 참이다라고 나와 있으면 집합의 포함 관계를 볼 거잖아. P가 Q의 부분 집합이어야 되고 또 P의 여집합도 Q의 부분 집합이어야 되고 R의 여집합이 P의 부분 집합이어야 되거든. 지금 이 문제가 스텝 2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요거 때문이에요.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빨리 뭔가를 생각을 해야 돼. P가 Q의 부분 집합인데 P의 반대 부분도 Q의 부분 집합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평소에 잘 보지 못했던 이상한 특수한 상황이에요. P가 Q의 부분 집합인데 그거의 여집합도 뭔가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되는 상황은 뭐밖에 없냐면 Q가 꼭 알아야 돼. 전체 집합이다라는 뜻이야. Q가 전체 집합이 아니고서는 절대 동시에 어떤 놈의 집합, 어떤 놈과 그거의 여집합이 둘 다 어떤 놈의 부분 집합이 될 수가 없어. 반드시 Q가 전체 집합이어야 돼. 요거를 좀 체크해달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요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R의 여집합이 P의 부분 집합이다. 그럼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나는 자 전체 집합이 Q가 될 거야. 얘가 Q가 될 거고 이렇게 전체 집합을 Q라고 해줄 거고 우리가 어떤 놈의 여집합이 어떤 놈의 부분 집합이다 선생님이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그냥 여집합을 이용해서 그리자고 했었어.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야. R의 여집합을 그냥 이렇게 그려. 나는 이렇게 하는 걸 가장 선호한다고 했었지. 그럼 만약에 집합 R을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빗금으로 표현하면 돼. 빗금을 그냥 그어 이렇게. 빗금을 이렇게 R의 여집합의 반대 부분을 빗금을 이렇게 그면 내가 지금 빗금 친 부분은 이 빗금 친 부분이 R이 되겠지 집합.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 자 그럼 기억에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 집합이냐고 물어봤는데 여기서 알 수 있죠? P의 여집합은 Q의 부분 집합이 맞다라고 명제가 참이다를 인해서 쉽게 확인이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R에서 P의 여집합을 빼면 공집합이 나오냐고 물어봤어. 우리 지금 선생님이 R을 갈색으로 쳐놨잖아. 그럼 P의 여집합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P의 여집합은 선생님이 녹색으로 한 번만 해보면 P의 여집합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 지금 P의 여집합이 될 거거든. 그러면 R에서 P의 여집합을 뺀다라는 건 내가 지금 갈색으로 빗금친 영역에서 녹색으로 빗금친 영역을 빼면 될 거야. 그럼 공집합 나오나? 한번 생각해봐. 갈색에서 녹색으로 빗금친 영역 빼면 여기가 남지? 여기가 남으니까 공집합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계산해볼 필요조차 없어. Q가 뭐니? Q가 전체 집합이라는 걸 찾았잖아. 계산해볼 필요도 없이 항상 어떤 놈을 계산하든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수밖에 없지. 전체 집합을 벗어나는 연산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 얘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많이 봐야 되겠다. 그래서 Q가 전체 집합이다라는 걸 찾는 게 153번 문제에서 가장 핵심인 문제였다. 다음 154. 그리고 비슷한 거 RPM에서 안경 쓰는 문제를 한번 했었는데 이제 수학적인 기호를 사용해서 뭔가를 표현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고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거의 대우 명제가 참이고 상단문법을 이용해서 또 참 명제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이제 보고 싶은 거거든. 이제 이걸 표현을 해보는 거야. 방법만 알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 10대에게 선호도가 높은 제품은 판매량이 많다라고 했잖아. 그럼 선생님이 10대가 선호도가 높은 거를 조건 P라고 하고 판매량이 많다를 그냥 Q라고 해볼게. 이렇게. 그럼 어떤 명제가 참이다라는 거야?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가격이 싼 제품. 그럼 가격이 싸다는 건 위에 없으니까 이건 그냥 R이라고 해보고
판매량이 많다는 내가 여기 판매량이 많다는 Q로 놨으니까 얘 Q로 놓으면 R이면 Q이다가 참이다라는 거. R이면 Q이다가 참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능이 많은 제품. 또 여기 기능이 많다는 거 없었잖아? 그럼 새로 이거 S라고 해보고 10대에게 선호도가 높다는 내가 아까 조건 P로 놨으니까 S이면 P이다로 나오는 거야. 그럼 S이면 P이다도 참이야. 이렇게 되면 돼.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 한 번만 생각을 좀 해볼까? 첫 번째로 대우명제가 참이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이니까 not Q이면 not P이다도 참이고 요거의 대우명제인 not Q이면 not R이다도 참이고 요거의 대우명제인 not P이면 not S이다도 참이고 우리 상단문법 할 수 있는 거 한 번만 생각하면 S에서 P로 갈 수 있고 P에서 Q로 갈 수 있지. 이거 말고는 없지. S에서 P로 갈 수 있고 P에서 Q로 갈 수 있으니까 S에서 Q도 갈 수 있겠다. 그래서 S이면 Q이다도 참이고 요거의 대우명제인 not Q이면 not S이다도 참이겠지. 그럼 내가 지금 확신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건 요 5개밖에 없거든. 그럼 이제 찾아볼게. 기능이 많은 제품은 가격이 싸지 않다. 기능이 많다를 내가 S로 놨고 가격이 싸다를 R로 놨거든. 그럼 기능이 많은 제품은 S이면 검정색으로 볼까? S이면 가격이 싸다가 R이니까 not R이냐 이게 참이냐고 물었어요. 2개 쓰면 되겠다. 이렇게 써야지. 이걸 물어봤어. 그럼 내가 지금 찾은 거에 있니 없니? 없지? 그러니까 1번은 확신할 수 없다. 가격이 싸지 않은 제품, 가격이 싸다가 R이니까 not R이면 판매량이 많지 않다. 판매량이 많다가 Q니까 not Q이다.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찾아봤더니 없네. 그래서 얘도 확신할 수 없다. 판매량이 많지 않다. not Q이면 기능이 많다가 S였네. not S이다. not Q이면 not S이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래서 3번은 내가 항상 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학교 시험에 안 나온다라고 말하기 힘든 문제긴 해.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P이면 Q이다, R이면 뭐 얼마 뭐다라고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 보면 늘 하던 대로 대우명제랑 상관문법을 이용해서 찾아나갈 수 있을 거야. 다음에 155. 전체 집합 유형에 대해서 최조건 PQR이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 라지 R이라고 할 때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고 not Q이면 R이다가 참이고 R이면 not Q이다가 참이다. 얘도 이 항상 써볼까?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고 not Q이면 R이다가 참이고 다시 R이면 not Q이다가 참이래. 자, 그럼 이제 또 여기서 집합의 포함 관계를 물어봤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거나 집합 사이의 관계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될 거거든. 그럼 이제 요거부터 한번 볼게. not Q이면 R이다도 참이고 R이면 not Q이다도 참이야. 그럼 이렇게 지금 서로가 같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빨리 알 수 있는 게 not Q랑 R이 완전히 같다는 뜻이니까 Q의 여집합하고 R이 완전히 같다라는 거예요. 요걸 빨리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니까 P가 Q의 여집합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된다는 거지. 그럼 여집합이 나왔을 때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지만 나는 여집합을 그냥 이용해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거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냐면 지금 Q의 여집합이랑 R이 같아. 그럼 그냥 이렇게 그려. 그냥 Q의 여집합을 이용해서 그려버리고 P가 Q의 여집합 안에 들어있어야 되니까 P를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지. 그리고 전체 집합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면 Q는 어디라고 말할 수 있겠어? 이게 지금 Q의 여집합이니까 이 바깥쪽 만약에 내가 Q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그냥 빗금 쳐서 표현하면 돼. 여기 빗금 쳐서 여기가 Q가 되면 되고 이렇게 이걸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쉽게 할 수 있어. P 교집합 Q가 공집합이냐고 물어봤는데 여기가 P고 여기가 P고 Q가 이 바깥쪽이니까 공집합인 거 맞네. 공통점은 없다. P하고 R하고 교집합하면 자 P하고 R하고 교집합하면 P 나오지? 그러니까 틀렸네. 얘는 P가 나왔어야 됐지. 그래서 얘는 틀렸고 Q하고 R하고 자 Q가 이 바깥쪽이잖아. R이 여기잖아.
그러면 합집합하면 자 Q가 지금 갈색으로 B급진 영역이고 P가 지금 R이 지금 검정색으로 B급진 영역이니까 갈색 검정색 합치면 전체 집합 나온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늘 그려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Q의 여집합을 항상 그냥 그대로 그리면 돼. 만약에 내가 바깥쪽 Q가 필요하다면 B급 쳐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다음에 156. 자, 얘도 이제 상식 쌓는 연습을 해봅시다. 자, 지금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걸 보여달라고 그랬거든. 이제 이런 게 사실 좀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가 될 거야. 그냥 필요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해달라가 아니라 충분 조건은 되고 싶은데 필요 조건은 되면 안 된대.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P이면 Q2다는 되는데 요거는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P가 Q의 부분집합인 건 되는데 Q가 P의 부분집합인 건 안 된다는 뜻이거든. 그럼 얘를 어떻게 파악하면 되냐면 P가 Q의 부분집합인데 같은 건 안 된다라는 거다. 같은 건 안 된다. 이게 우리가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안 된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은 되면 안 되니까 같은 건 안 돼. 반드시 Q가 덩어리가 P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지.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거 좀 까다로운데 x는 0이고 y는 0이잖아. 항상 이거는 그리고니까 x는 0이고 y는 0은 그냥 둘 다 0이다 이거 딱 하나야. p는 그냥 이 덩어리 하나인 거지. 이 덩어리 하는 거고 q는 절대값 x 더하기 y랑 절대값 x 마이너스 y가 같으면 되거든. 근데 이런 거를 배워나가면 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될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x는 어떤 값이든 상관없어. x는 아무거나 돼도 괜찮아. 아무거나 돼도 괜찮은데 y가 0이면 돼. 한번 생각해봐. x 더하기 0이랑 절대값 x 빼기 0은 무조건 같아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x는 아무거나 되는데 y는 0이 된다는 얘기는 이 안에 내가 지금 p는 x는 0, y는 0이잖아. p가 q 안에 들어갈 수 있는 0이 x가 아무거나 다 된다는 얘기는 0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고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뭐 다 된다는 거니까 둘 다 0인 것도 여기 들어있지. 그래서 포함관계가 성립되고 Q가 엄연히 덩어리가 더 큰 거니까 기억은 맞는 게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진짜 어려운 문제야. 이런 게 제일 어려운 문제다. 자, 니은도 좀 까다롭거든. 여기 지금 기억니은 되게 다 까다로워. 다 까다로워서 차근차근 볼게. 자, 지금 P는 그냥 X가 Y보다 크고 Y가 G보다 크다 딱 하나거든. 그냥 X가 제일 크고 그 다음 Y 그 다음 G다라는 거고 Q는 얘네 셋이 곱한 게 0보다 작다라는 거야. 자, 얘는 그냥 편하게 봐봐. 이런 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낮은데 만약에 이 P 상황에서 X가 여기다 한번 써봐. X가 Y보다 크고 Y가 G보다 크면 요거이면 이거 3개 곱한 게 0보다 작아지는지 한 번만 확인을 해볼게. 그럼 지금 보면 나 부호만 체크하면 되니까 얘 양수니 음수니 x가 y보다 크니까 x-y는 양수야. y-g도 y가 g보다 크니까 얘도 양수야. g-x는 g가 x보다 작으니까 얘는 음수가 될 거거든. 마이너스가 될 거야. 그럼 양수 음수 곱하니까 0보다 작아. 지금 뭘 체크한 거냐면 p일 때 q는 만족해. 우선 같은 건 하나 확인했어. 근데 뭐도 있을 수 있냐면 벗어나는 거 하나만 확인하면 되거든. 만약에 이 상황을 한 번만 만들어볼게. y가 g보다 크고 g는 x보다 커. 그러면 x 빼기 y는 y에서 x에서 y 빼니까 음수가 될 거고 y-g는 y에서 g 빼니까 y가 더 커서 양수고 g 빼기 x, g가 x보다 크니까 양수거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얘도 0보다 작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P가 Q에 들어가는 상황인 거 확인했어. 지금 둘이 우선 같은 건 확인했는데 이거 말고도 요 조건 말고도 추가로 0보다 작아지는 상황을 하나 더 만들었거든. 하나 더 만들었다는 얘기가 Q가 덩어리가 더 커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도 포함관계가 성립하고 같지 않아. 엄연히 얘가 더 커. 그래서 니은도 맞는 거야. 얘는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요. Q가 더 커질 수 있다.
P를 제외하고도 다른 상황에서도 요걸 만족하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를 찾아 나가는 거지. 그럼 이제 얘도 보면 디귿에 얘는 꼭 기억해야 돼. x 곱하기 y가 0보다 작다.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x, y 부호 반대로 꼭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얘는 x, y가 부호가 반대다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x 곱하기 y가 부호가 반대면 되는데 얘는 지금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절대값 x 더하기 y보다 크다. 얘는 이 상태에서 바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에 도움을 좀 받아보면 우리 양변을 제곱을 한 번만 해볼까? 이렇게 양변을 제곱을 한 번만 해볼게. 이렇게 제곱을 한 번만 하면 좀 의미가 있으니까 선생님 위에다가 써볼게. 우리가 절대값을 제곱할 때 중요한 성질이 뭐였냐면 절대값 x제곱이 그냥 x제곱하고 같다. 절대값 x를 제곱하면 절대값이 사라진다였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차근차근 해볼게.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 전체의 제곱을 계산하면 얘 제곱하니까 절대값 x의 제곱 더하기 2배의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y 더하기 절대값 y의 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절대값 x제곱은 그냥 x제곱이 되고 우리 각각의 절대값 취해서 곱한 거는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취할 수 있다 그랬지?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그리고 얘 절대값 취하면 절대값 없으니까 y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절대값 x 더하기 y 전체의 제곱은 얘는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똑같다 그랬으니까 x 플러스 y제곱이랑 똑같을 거거든. 그래서 얘는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이 되는 거지. 지금 부동의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던 거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 거니까 지금 이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x제곱 x제곱 없어지고 y제곱 없어지고 2 남으면 절대값 xy가 xy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x, y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절대값의 어떤 놈에다가 절대값 씌우는 게 어떤 놈보다 커지고 싶대.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어떤 수의 절대값을 취했더니 같다는 없어? 그냥 커졌대.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이 수가 음수다라는 거지. 음수여야만 절대값 취했을 때 커지겠지. 양수면 같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Q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x 곱하기 y가 음수다라는 뜻이야. Q가 하고 싶었던 말은 x 곱하기 y가 음수였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지금 P도 x 곱하기 y가 0보다 작다고 Q는 x 곱하기 y가 음수라는 뜻이니까 완전히 같은 말이지. 완전히 같은 말이니까 디귿은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인 필요 충분 조건인 상태야. 근데 문제에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걸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틀렸다. 어려운 문제지. 다음에 157번. 자, 157번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네 조건 PQRS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달라. 자, x는 정수이다, x제곱은 정수이다, x세제곱은 정수이다, x네제곱은 정수이다. 이때 이 문제 별로가 없어. 딱 좋은 문제는 아니야 사실.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명제랑은 조금 다른 문제가 될 거거든. R은 S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R이면 S이다가 참이니라고 물어본 거거든. 그럼 지금 R은 X세제곱은 정수이다. 자, X세제곱은 정수이면 X네제곱도 정수이다. 얘는 지금 기억만 하고 이거 하지 말게. 왜 안 할 거냐면 이거 지금 나오면 안 되는 문제야. 지금 풍산대에서도 아마 이렇게 풀었을 것 같은데 x세제곱이 정수이면 x네제곱도 정수이다는 틀리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너희 지금 배운 수준으로는 저게 틀리다라는 걸 생각하는 게 사실 불가능해. 우리가 하나만 그냥 설명할게.
제곱근이라는 거 배웠지. 중학교 때 제곱근이라는 거 배웠거든. 이 제곱근이라고 하면 되게 어색한데 이거 루트거든, 루트. 우리가 루트 2라는 걸 배웠지. 루트 2가 무슨 뜻이니?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란 얘기지. 그래서 여기 안에 사실 여기 앞에 뭐가 숨어 있는 거냐면 여기 숫자 2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루트 2를 여기 2가 숨어 있다는 뜻은 제곱하면 없어져서 2가 된다는 뜻이야. 그럼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데 우리가 세제곱근이라는 것도 배우거든. 세제곱근? 얘는 뭐냐면 이렇게 써볼게. 3루트 2라고 쓰면 얘가 세제곱근 2야. 그럼 얘는 무슨 뜻일까? 세제곱하면 2가 되겠다라는 거야. 얘는 3루트 2는 세제곱하면 2가 돼. 그럼 봐봐. 3루트 2는 세제곱하면 정수가 되지. 2가 되니까. 근데 이거 4제곱하면 3루트 2 4제곱하면 얘는 2 곱하기 3루트 2에서 정수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발레를 찾아야 되는 거야. 하지 마. 또 시간을 이거 지금 할 수가 없어. 이 158번은 선생님이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했잖아. 이거 그 RPM에서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다고 유리함수에서 중요하게 쓸 거라서 잘해야 될 거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을 장식하기 좋은 문제니까 한번 잘 해봅시다. 자, 우리 x가 1보다 클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방법을 알면 못 푼다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냐면 여기 분자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내가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요거의 검산식을 이용해서 반드시 써놓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선생님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x 마이너스 1로 한 번만 나눠볼게. 우리 이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나눗셈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1 마이너스 1 4 이렇게 하고 1로 나누면 1 1 0 0 4 이렇게 돼요. 얘가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면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얘가 몫이 되는 거지. 몫이 x고 얘가 나머지다. 나머지가 4다.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내가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이 x고 나머지가 4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제일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내용인 거지. 그러면 문제를 다시 써볼게요. 여기다가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x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더하기 4로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이렇게 찢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찢으면 자 이렇게 찢으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약분돼서 x만 남고 이렇게 찢으면 x 마이너스 1분의 4로 이렇게 바뀔 거다. 이걸 못하면 이 문제는 못 푼다고 했었어.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문제 어떻게 해결했냐면 여기 분모의 모양이 x-1이니까 이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가 1을 뺐다가 다시 1을 이렇게 더하겠다. 그래서 여기 올 내용이 요거 x-1 더하기 요거 x-1분의 4 더하기 1이 되는 거지. 이 과정이 지금 완전 잔뜩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두 개를 봤더니 여기 x-1이 있고 여기 x-1분의 4가 있어서 역수 비슷한 관계니까 이 두 개만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써보는 거지. 이 두 개만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차는 여기서 이제 친절하게 그래서 이렇게 x-1 곱하기 x-1분의 4가 되면 약분돼서 사라져서 한 번만 쓸게. 2루트 4 더하기 1이 될 테니까 얘가 2니까 5가 되겠다. 이렇게 5가 되겠다. 그래서 얘는 항상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 등호는 항상 언제 성립하니? 이제 이게 지금 너무 잔뜩 생략되어 있거든. 잔뜩 생략되어 있어서 선생님 한 번만 다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보면 x-1 더하기 x-1분의 4 더하기 1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지금 요 두 개만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쓴다고 치면 얘는 항상 크거나 같지? 2배의 루트에 x-1 곱하기 x-1분의 4가 돼서 약분돼서 사라지니까 항상 크거나 같다 4가 될 거야.
요 1이 지금 있어서 요 1은 그냥 상수니까 더하기 1 더하기 1 그냥 이렇게 쓴 거에 불과하거든. 그러면 지금 요 두 개를 산술기하 평균을 썼을 때 4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 그러면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그랬어? 둘이 같을 때 성립하잖아. 그게 여기 있는 거야. 등호는 얘랑 얘가 같을 때. 그래서 x-1하고 얘가 같을 때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둘이 더해서 4로 같은데 4인데 둘이 같을 때니까 얘가 2고 얘가 2일 때 등호가 성립하겠지? 그래서 x-1은 2일 때니까 x는 얼마일 때? 3일 때 성립하겠다. 최소값은 아까 구하는 5가 되겠지. 이 빈칸 채우기를 너무 중구난방으로 뜯어놔서 좀 너무 많은 걸 생각해놓고 문제를 풀긴 했거든. 그래서 빈칸 채우기 문제라고 하기 좀 어렵고 이렇게 1차식분의 2차식꼴이 나오면 이렇게 바꾼 다음에 검산식을 위해서 바꾼 다음에 찢어서 산술기에 하는 거 선생님이 내가 만약에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낸다고 치면 나라면 이렇게 내고 싶어. 그래서 이 정도 문제를 궁극적인 목표로 생각했으면 좋겠고 내일 유찬이가 월요일마다 학원 간다고? 내일 학원 간다. 내일 12시에 요거 풀이할 거거든. 내일 12시에 이게 재정으로 9월 모의로 샀네. 선생님이 일부러 이거 전날 주는 거거든. 그냥 미리 주면 어차피 미리 거라. 내일 12시에 풀이할 거야. 12시에 풀이할 거고 아마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지 않을까. 문제가 진짜 좋거든? 재정리 문제가 진짜 좋아. 재정 문제가 진짜 좋아서 우리 앞에 주말반 애들은 항상 한 명도 빠짐없이 잘 오니까 여기도 와서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풀이를 다 하진 않고 객관식 뒤에 한 12번부터 어려운 문제들 쭉 풀고 주관식도 한 5문제, 4문제, 5문제 26번부터 5문제 어려운 것들은 다 풀면서 정리를 하고 수학상에 필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한번 와서 웬만하면 와서 들었으면 좋겠어. 웬만하면 와서 듣고 우리가 화요일날 쉬잖아? 그럼 목요일날 이제 함수 나갈 건데 집합하고 명제랑 함수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걸 할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공부했으면 하는 걸 줄 건데 이거 내가 그냥 공부해라라고 주면 너네 안 할 것 같거든. 안 할 것 같아서 이거 약간 숙제 느낌을 했으면 좋겠어. 이거 공부하라고 주는 거니까 이거 좀 풀어서 내가 제출하려고까지는 하지 않을게. 숙제다 생각하고 집합 명제 좀 교과서 중간 수준의 문제들만 내가 모아서 온 거거든. 이 정도만 할 수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시험 때릴 때 또 다시 어려운 문제도 볼 거니까. 함수는 좀 동떨어지게 될 거라 까먹지 않게 했으면 해서 주는 거니까 잘 풀어보고 화요일날, 월요일날 내일 꼭 와. 꼭 오고 화요일날 잘 쉬고 목요일날 목요일날 7시까지 와. 문제 풀고 내가 준비해 둘 테니까 목요일날 와서 또 진도 열심히 하고 교수님, 저 국어 시험 때문에 못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유찬이는 그 영상을 찍으니까 나중에 꼭 영상